6월 말 노을이 지는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에 잠식됩니다. 불과 5분 만에 대낮이 깐깐한 밤처럼 어두워졌고 천둥이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집니다. 후드득 후드득. 그리고 곧이어 쏟아지는 폭우. 경기도 여주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는 60대 농부가 급하게 장화를 신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장화에 흙이 철퍼덕 달라붙고 흠뻑 젖은 옷에서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옵니다. 농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싱싱하게 잎을 뻗고 있던 상추들이 빗줄기에 처참하게 찢겨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농부의 머릿속에는 비가 그친 후에 출하된 계산이 아니라 폭등할 가격표가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장마는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우리 식탁의 물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시작됐다는 뉴스 속보를 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잠시 불편한 출퇴근길이나 습한 날씨만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주부들이나 요식업 자영업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상청 예보보다 더 빠르게 장바구니 물가 전쟁을 준비하죠. 오늘 이야기는 그 전쟁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장마철 채소값 폭등이라는 게 과연 단순한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다른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2026년 여름 대한민국 식탁에 닥칠 비상사태를 정확히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의 충격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추 한 봉지 가격이 여러분의 점심값보다 비쌌던 그때 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 발표를 보면 지난 장마철이 한창이던 시기 상추 100g의 소비자 가격은 무려 106%, 그러니까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말이 100g이지 일반적인 상추 한 다발 정도의 양입니다. 싼 싸 먹으려고 상추를 사는 순간 1,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했던 거죠. 오이는 어떨까요? 오이 가격은 전월 대비 99%가 뛰었고 시금치는 93%가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채소가 평년보다 20%에서 50%는 기본으로 더 비싸졌던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 꼭 알아야 할 유통시장의 충격적인 속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대한 냉동 탑차들이 줄지어 서고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서로의 길을 막습니다. 공기 중에는 얼음이 녹은 물과 갓 뽑은 흙이 섞인 비릿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중도메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경매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매 전광판에 오늘 반입된 상추 물량이 뜨자 순간 분위기가 술렁입니다. 전날 내린 비로 출하량이 평소보다 10% 줄었을 뿐인데 경매 시작가는 벌써 50% 이상 뛰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포 심리에 의한 도매시장의 비정상적 가격 형성입니다. 산지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과하는 순간 마법처럼 다시 불어나는 거죠. 여기에 각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동네마트로 넘어가면서 유통마진이 또 붙습니다. 도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은 그날 오후 바로 반영됩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골치 아픈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장마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농업전망 2006 보고서와 같은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거에는 7월 초나 되어야 장마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수확한 봄 채소를 저장해 두고 비축 물량을 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월 중순에도 기습폭우가 쏟아집니다. 저장 물량이 쌓이기도 전에 밭에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채소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비가 타이밍 좋게 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쯤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폭발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장마가 끝나면 괜찮아질까요? 안타깝게도 올해 2026년은 전 세계적인 복합 위기가 우리 밥상에 겹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 곡물 시장은 전쟁과 기후재난으로 아수라장입니다. 미국 국립과 모마나 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농토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나 수입 토마토 같은 먹거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식탁 물가에 바로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폭증하고 이는
다시 국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무서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모든 물류비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걸 두고 식량 안보를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손을 놓고 있기라도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이맘때면 침수 농가 복구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한 채소 물량은 전체 시장 수요의 고작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2%는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습니다. 마치 모래성에 물 붓기식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유죠. 뉴스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지만 그날 저녁 마트에 가면 전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상추 가격표를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일종의 심리적 진정제일 뿐 실제 서민 경제를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답은 결국 우리 부엌, 정확히 말하면 내 집 냉장고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생존 전략들은 기적처럼 장마철 식비를 잡아줄 겁니다. 첫째, 상추와 깻잎은 절대 씻어서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키친타월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물기를 닦아내고 밀폐 용기에 담은 후 냉장실 1도 정도의 미세 온도에 맞춰 보관하면 아삭함이 2배 이상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장마철에 의외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품목을 노리는 겁니다. 기후 영향이 적은 지하에서 자라는 감자, 양파, 그리고 실내 재배가 가능한 버섯이나 애호박 같은 대체 식재료에 집중하는 것이죠. 셋째, 발품을 조금만 팔면 가격 차이가 극명합니다. 비가 오는 날 오후 6시 이후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상인들은 집에 가기 전에라도 재고를 털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30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채소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장마철 한 달 식비를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한 개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씨앗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미래형 농업은 스마트팜이라는 컴퓨터 제어 식물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연중 내내 일정한 가격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직 농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혁신은 사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작게나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추 모종 하나, 바질 씨앗 하나 심어보세요. 우리가 직접 흙을 만지고 기르는 작은 경험은 비싼 채소값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장마철 밥상 물가의 주도권은 결코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선택하는 똑똑한 소비 습관과 내일 아침 베란다에 심을 작은 씨앗 한 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마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값은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에 냉장고를 정리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전통시장을 노리는 똑똑한 생존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